한 회사가 3번 연속 로켓을 터뜨리고 직원 월급도 못 줄 지경이 됐습니다.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말했죠. 바로 스페이스X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지금은 1250조 원짜리 괴물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가 넘는 돈이에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8년 마지막 남은 돈을 털어 4번째 로켓을 쏘아 올린 그날부터 세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우주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실패에서 시작된 기적의 비밀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가 처음부터 잘 나갔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였죠. 2006년 첫 번째 로켓이 하늘로 올라간 지 30초 만에 불덩이가 됐습니다. 1년 뒤 두 번째 도전 역시 실패. 2008년 세 번째 발사도 우주에 닿기 전에 산산조각 났어요. 3번 연속 수백억 원이 화공에서 사라진 거예요. 이때 일론 머스크에게 남은 돈은 딱 한 번 더 로켓을 만들 수 있는 정도였어요. 4번째마저 실패하면 회사는 문을 닫아야 했죠.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있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는 억만장자가 돈 태우는 취미생활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은 전 재산을 털어서 4번째 로켓을 만들었죠. 2008년 9월 모든 것을 건 그 로켓이 발사대에 올랐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엔진에 불이 붙었어요. 이번에도 터질까 모두가 숨을 죽였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로켓은 하늘을 뚫고 올라가 마침내 우주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민간 기업이 만든 로켓이 우주에 도달한 건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바닥을 치고 나서야 비로소 문이 열린 거예요. 하지만 진짜 혁명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우주 산업이 왜 그렇게 비쌌는지 아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로켓을 한 번 쏘고 나면 바다에 버렸거든요. 수천억 원짜리 기계를 딱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마치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한 번 갔다가 그냥 바다에 빠뜨리는 것과 같죠.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었어요. 머스크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로켓을 다시 쓸 수 있다면 어떨까? 발사 비용이 확 줄어들 거라고 봤죠. 하지만 아무도 성공한 적이 없었어요. 로켓이 우주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지구로 내려와 똑바로 착륙한다는 건 연필을 하늘 높이 던져서 뾰족한 끝이 땅에 꽂히게 만드는 것과 비슷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스페이스X는 수십 번 실패했어요. 로켓이 바다에 곤두박질치고 착륙 직전에 폭발하기도 했죠. 그러다 2015년 12월 드디어 해냈습니다. 일단 로켓이 우주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땅 위에 사뿐히 내려앉은 거예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이 순간부터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어요. 로켓 발사 비용이 10분의 1로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경쟁사들은 따라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머스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싸진 로켓으로 뭘 할지 이미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로켓 재사용에 성공한 스페이스X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바로 스타링크라는 프로젝트였죠. 간단히 말하면 우주에 인터넷 기지국을 잔뜩 띄우는 거예요. 지구 어디서든 인터넷이 터지게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산꼭대기에서도 바다 한가운데서도 아프리카 초원에서도 인터넷이 된다면요. 기존 통신사들은 땅에 기지국을 세워야 하니까 시골이나 오지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위성은 하늘에서 전파를 쏘니까 어디든 닿을 수 있어요. 2019년부터 스페이스X는 위성을 쏘아 올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에 60개씩 로켓 하나로 우르르 올렸죠. 재사용 로켓 덕분에 발사 비용이 싸졌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지금은 수천 개의 위성이 지구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도 스타링크가 통신을 책임졌고 배와 비행기에서도 쓰이기 시작했죠. 매달 수조 원의 수익이 생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거예요. 로켓 재사용이라는 기술이 스타링크라는 사업으로 이어지고 이게 다시 엄청난 현금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머스크의 꿈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는 훨씬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펠컨 9라는 로켓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만 머스크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더 큰 로켓을 만들기 시작했죠. 이름은 스타쉽이에요. 역대 가장 크고 강력한 로켓이에요. 높이가 120m나 되는데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아파트 40층 높이와 비슷해요. 상상이 되시나요? 스타쉽의 진짜 대단한 점은 완전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펠컨 9는 일단 로켓만 다시 썼거든요. 그런데 스타쉽은 위아래 전부 다 회수해서 또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발사 비용이 또 한 번 확 떨어지겠죠. 2024년에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발사대에 있는 거대한 팔이 날아오는 로켓을 공중에서 낚아채듯 잡아냈거든요. 마치 영화 같았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공상과학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스페이스X는 단순한 로켓 회사가 아니에요. 가장 싸게, 가장 자주, 가장 많은 것을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됐죠. 다른 나라 정부도 다른 기업도 따라오기 힘든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이 엄청난 발사 능력으로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요즘 AI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챗GPT 같은 인공지능 말이에요. 그런데 이 AI를 훈련시키려면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해요. 컴퓨터 수만 대가 밤낮 없이 돌아가야 하거든요. 문제는 지구의 전기가 부족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꺼둔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켜야 할 판이에요. 한국으로 치면 전력 수요가 너무 많아져서 정전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랑 비슷하죠. 게다가 컴퓨터가 뜨거워지니까 식히려면 물도 엄청 많이 필요해요. 지구가 AI를 감당하기 버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모두 전기 어디서 구하지? 가 가장 큰 고민이 됐죠. 땅에 데이터 센터를 아무리 지어도 전기와 물이 따라주질 않으니까요. 그런데 우주에서는 상황이 달라요. 태양이 24시간 내리쬐니까 태양광 발전이 끊기지 않아요. 온도가 영하 270도까지 내려가니까 컴퓨터를 식히기도 쉽죠. 지구에서의 한계가 우주에서는 사라지는 거예요. 머스크가 왜 로켓에 그렇게 집착했는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그의 머릿속에는 훨씬 더 원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2026년 초 깜짝 놀랄 소식이 터졌어요. 스페이스X와 xAI가 합병한다는 뉴스였죠. xAI는 머스크가 만든 인공지능 회사예요. 로켓 회사와 AI 회사가 합쳐진다니 처음에는 다들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 둘이 무슨 상관이지? 하지만 퍼즐 조각을 맞춰보면 그림이 보여요. 스페이스X는 물건을 우주로 가장 싸게 보낼 수 있는 회사예요. xAI는 엄청난 전기가 필요한 AI를 개발하는 회사고요. 이 둘을 합치면 뭐가 될까요? 바로 우주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예요. 지구에서는 전기와 물이 부족하지만 우주에서는 태양광이 무한대로 쏟아지고 냉각도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스타쉽 같은 초대형 로켓이 있으니까 필요한 장비를 우주로 실어 나를 수도 있고요. 지구의 한계를 우주에서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합병 후 기업 가치가 1250조 원까지 치솟은 거예요. 단순히 로켓을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미래 AI 인프라의 핵심을 진 회사로 평가받게 된 거죠. 이제 전 세계 억만장자들과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의 상장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 이유가 이해되시죠? 하지만 이 엄청난 기회를 지켜만 볼 사람들이 있을까요? 머스크만 이 기회를 본 게 아니에요. 제프 베이조스도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아마존의 창업자이자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인 그도 우주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블루 오리진이라는 로켓 회사를 만들고 카이퍼라는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베이조스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급해요. 아마존은 클라우드 사업에서 세계 1위거든요. 그런데 AI 시대가 오면서 데이터 센터에 전기가 부족해지고 있잖아요. 머스크가 우주 데이터 센터를 먼저 차지해버리면 아마존의 미래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주 궤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됐어요. 좋은 자리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마치 서울 강남의 땅처럼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예요. 스타링크가 벌써 수천 개의 위성을 띄웠으니 스페이스X가 한 발 앞서 있는 상황이죠.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체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위성 사업을 키우고 있거든요. 우주가 새로운 전쟁터가 된 거예요. 다만 이 전쟁은 총이 아니라 로켓과 위성으로 싸우는 거죠. 21세기의 석유는 데이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처리할 인프라가 이제 우주로 올라가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니까 전체 그림이 보이시죠? 파산 직전에 벤처기업이 어떻게 1250조 원짜리 제국이 됐는지 말이에요. 먼저 로켓 재사용이라는 혁신으로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낮췄어요. 그 덕분에 스타링크라는 우주 인터넷 사업으로 매달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AI 회사와 합쳐서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미래까지 그리고 있어요. 과거의 혁신이 현재의 돈줄을 만들고 그게 다시 미래의 독점으로 이어지는 거죠. 세상의 인프라가 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철도와 석유가 세상을 바꿨죠. 그 다음에는 인터넷과 클라우드가 왔고요. 이제는 그 무대가 우주로 올라가고 있어요. 스페이스X의 상장은 단순한 기업 공개가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신호탄이에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경쟁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기술적인 어려움도 많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세상은 계속 변하고 그 변화를 읽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는 거예요.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응원하고 있을게요.